폭우와 번개가 치는 어느 야심한 밤, 이놈이 노망이 났구나. 감히 주인집 싼을 탐해? 당장 이 늙은 놈을 멍석말이해라. 60년 충성이 처참한 개죽음으로 끝난 그날 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형님, 눈을 안고 보시오. 이 돌산이 바로 은자를 냈는 돈방석이니. 망나니 도련님 몸에 들어간 말렘 머슴, 흑수저의 통쾌한 인생 2회차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밤의 불을 밝혀주시겠어요? 그럼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한성 이씨, 이판서 댁의 넓은 마당은 이미 진흙탕으로 변해버렸고 그 위로 붉은 핏물이 번져나갔습니다. 둔탁한 매질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멍석에 말린 채 매를 맞고 있는 이는 이 집안에서 60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온 늙은 머슴 판석이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살갗 위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파고들 때마다 찢어진 상처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 고약한 놈, 감히 주인 집사를 빼돌려 내 놈이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소리를 지르는 이는 이 판서의 장남 이기태였습니다.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은 분노와 알코올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흔들리는 눈동자에는 탐욕과 잔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태는 신고 있던 가죽신으로 멍석 위 판석의 머리를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나으리, 제발, 저는 절대 그런 적이. 판석의 입에서 검붉은 피덩이가 툭 흙탕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주인집 곳간을 제 몸보다 아꼈건만 돌아온 것은 모함과 매질뿐이었습니다. 관가로 넘기라는 기태의 명령에 하인들은 판석을 짐짝처럼 들어다 축축한 헛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사방은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내로 가득했습니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칼바람이 휑 하고 들어와 판석에 젖은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판석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의 지푸라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전신을 찢는 듯한 고통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60년 충성을 배신으로 갚은 주인댁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네, 평생을 개처럼 살았거늘 사람 대접 한 번 못 받고 이렇게 가는가. 판석의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허공을 향해 힘겹게 뻗었던 그의 거친 손이 툭 하고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억울함에 차마 눈을 감지 못한 채 머슴 판석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헛간 밖에는 여전히 무심한 빗소리만 요란할 뿐이었습니다. 으악! 단말마 같은 비명과 함께 남자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코 속으로 들어온 것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아니라 은은하고 고귀한 난초 향이었습니다. 식은 땀이 흐르는 등을 타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눅눅한 거적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상급 명주솜을 넣어 만든 구름처럼 가벼운 비단 이불이었습니다. 남자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버섯이 피고 반일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진 노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핏줄이 비칠 듯 하얗고 매끄러운 20대 청년의 손. 이게 무슨? 목소리조차 달랐습니다. 쉰소리가 나는 늙은 목청이 아니라 윤기가 흐르는 젊은 사내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하인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방 주인이 깰까봐 발소리조차 죽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기침하셨습니까? 남자는 떨리는 눈으로 방 한구석에 놓인 청동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
백옥 같은 피부에 날카로운 눈매, 그러나 어딘가 방탕해 보이는 인상. 그는 바로 이 대감 댁의 유명한 망나니 막내 아들 이진수였습니다. 내가 판석이가 아니라 막내 도련님이 되었다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어린 하녀가 세숫대야를 들고 다가오다 그만 발이 꼬여 물을 조금 흘리고 말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녀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 모습을 본 진수, 아니 판석의 영혼은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몸을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60년 동안 뼛속까지 박힌 머슴의 습관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진수는 황급히 뒷짐을 지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물러가거라. 어서. 사랑채 앞마당으로 나온 진수. 푸른색 비단 도포자락이 아침바람에 우아하게 휘날립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영락없는 머슴 판석이었습니다. 양반 특유의 느릿한 팔자걸음이 아니라 바쁜 일감을 찾아다니는 종종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수군거립니다. 도련님이 오늘따라 왜 저리 급하게 걸으신다냐? 그러게 말일세. 꼭 똥마린 강아지 같구먼. 진수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화려한 정자가 아닌 허름한 머슴 숙소 앞이었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 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저곳에서 식은 밥을 물에 말아먹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지나갑니다. 바로 자신을 모함해 죽음으로 몰고 갔던 중간 관리자 마름이었습니다. 순간 진수의 눈빛이 맹수처럼 돌변했습니다. 소매 속에 감춰진 주먹을 꽉 쥐자 하얀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꿈틀거렸습니다. 어제 기방에서 뿌린 돈이 쌀뺄까 말하지. 묵직한 저음이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이 대감의 집무실. 호랑이 가죽이 덮인 의자에 앉은 이 대감이 긴 곰방대를 탁탁 털어냈습니다. 방 안 가득한 담배 연기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늙은 호랑이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의 판석이었다면 오금이 저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진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짝다리를 짚은 채 삐딱하게 서서 입가에는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 돈은 낭비가 아니라 수업료였습니다. 이 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감히 눈을 피하지 않고 말대꾸를 하는 막내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수업료? 기생 치마폭에서 배우는 것도 학문이더냐? 장사를 배우고 왔습니다. 내어주신 쌀백가마 딱 1년 안에 10배로 채워 넣겠습니다. 만약 못 채운다면 제 발로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진수의 목소리엔 60년 세월을 견뎌낸 노인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곰방대를 입에 물며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비치는 곳가남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부채를 뒷짐지고 거만하게 걸어가더니 쌓여있는 가마니를 툭툭 쳤습니다. 소리가 다르다. 머슴 생활 60년이면 가마니의 불룩한 모양만 봐도 그 안에 든 게 쌀인지 보리인지 아니면 돌덩이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수가 쌀가마니 하나에 푹 하고 손가락을 찔러 넣었습니다. 흘러나오는 쌀알을 받아 냄새를 맡고 혀끝으로 살짝 맛을 봅니다. 마름을 불러라. 잠시 후 땀을 뻘뻘 흘리며 마름이 달려왔습니다. 진수는 마름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에 묻은 쌀결을 털어내며 툭 내뱉었습니다. 이복에 셋째 줄 5번째 가마니부터 톱밥 섞은 거 다 안다. 형님이 시켰나? 아니면 자네 독단인가?
마름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마름이 털썩 주저앉자 진수는 그제야 마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양반의 것이었으나 눈빛은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이의 그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랑채 대청마루. 비단옷을 휘감은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남 이기태는 붉은색 비단옷을 입어 더욱 비대해 보였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에는 막내에 대한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이 대감이 형제들 앞에 엽전 꾸러미를 던져주었습니다. 짤그랑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루를 울렸습니다. 추수 때까지다. 이걸 가장 많이 불리는 놈에게 내 개인 금고 열쇠를 주마. 이기태가 콧방귀를 뀌며 나섰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당장 청나라 비단을 매점하겠나이다. 요즘 장안의 아녀자들 사이에서 비단이 없어서 못 판다지요? 진수는 조용히 부채로 입을 가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단이라. 쯧쯧. 곧 북방에서 오랑캐가 날뛰어 무역길이 막힐 텐데 비단이 아니라 걸레짝이 되겠구나.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엽전 꾸러미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진수의 방에는 촛불 하나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립니다. 진수는 서툰 솜씨로 붓을 잡았습니다. 머슴 시절 어깨 너머로 배운 글이라 필체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내용은 천금보다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을충년 대가뭄, 북방 교역 중단, 백토, 고령토의 발견. 진수는 붓을 내려놓고 먹물이 마르지 않은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양반들은 체면 따지느라 똥오줌도 못 가리지만 난 돈 되는 건 똥이라도 줍는다. 두고 봐라. 누가 진짜 주인인지. 대낮에 저작거리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은 진수가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묵은 곡식과 기름, 짜고 남은 콩깻묵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곡식 자루를 진수는 하인들을 밀쳐내고 직접 어깨에 맸습니다. 아이고, 저거 이판서댁 막내 아냐? 미쳤구먼, 미쳤어. 기방을 드나들더니 이제 거지가 다 되었어. 지나가던 형제들이 손가락질하며 박장대소했습니다. 이기태는 배를 잡고 웃느라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썩은 내가 나는 자루를 소중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 이 콩깻묵이 나중엔 황금이 될 테니. 그날 밤 한양 최고의 기방. 가야금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구석진 밀실에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명은 진수, 다른 한 명은 한양 상권을 쥐고 흔드는 거상 박행수였습니다. 박행수는 애송이 도련님을 상대하기 귀찮다는 듯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술 따르는 소리가 쪼르륵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요. 대행수님, 서문 밖 초가집에 숨겨둔 얼자, 천민첩의 자식이 꽤 총명하다더군요. 박행수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머슴 판석 시절 박행수가 몰래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을 목격했던 기억이 진수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도련님, 그걸 어찌 원하는 게 뭡니까? 제 물건을 사줄 큰손들을 연결해 주십시오. 청나라 상인들이면 더 좋고. 한 달 후 이 대감의 집무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이기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 땀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국경이 막혀 비단값이 똥값이 되었다. 이 대감의 노호성에 기태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곰방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진수가 흑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 뚜벅뚜벅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저도 돈을 다 썼습니다. 뭐라? 어디에 썼느냐? 돌산을 샀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 돌산 말입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고 이 대감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황무지 산. 자풀만 무성한 붉은 흙바닥 위로 형제들의 비웃음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저 돌덩이를 어디에 쓰려고 차라리 강물에 돈을 버리지 그랬냐. 진수는 형제들의 조롱을 뒤로하고 미리 챙겨온 곡괭이를 들어 땅을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캉!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겉흙이 거치자 그 아래에서 눈이 시리도록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진수는 무릎을 꿇고 그 하얀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거친 손끝에 전해지는 부드럽고 찰진 촉감. 진수가 흙을 조금 떼어 입에 넣고 혀로 굴려보았습니다. 떨지만 묘하게 고소한 흙내음. 이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백자를 빚어내는 최상급 재료, 바로 백토, 즉 고령토였습니다. 진수가 흙 묻은 입가를 닦으며 형제들을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승리감으로 번뜩였습니다. 형님,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이게 바로 흙 속에 묻힌 백금입니다. 후끈, 얼굴이 익을 듯한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장작 타는 매캐한 연기와 땀 냄새가 뒤섞인 가마터. 우통을 벗어젖힌 도공들이 연신 땀을 훔쳐내며 가마문을 열었습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서 꺼내진 것은 흙투성이 돌덩이가 아닌 영롱한 백자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는 백자의 표면은 마치 여인의 살결처럼 고와 보였습니다. 오! 포섭했던 박행수가 데려온 청나라 상인들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백자의 곡선을 따라 홀린 듯 움직였습니다. 이건 명나라 황실에서도 보기 힘든 물건이요. 청나라 상인이 비단 주머니를 뒤집자 우르르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은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흙바닥에 쌓이는 은빛산. 진수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지도 않고 부채를 차악 펼치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독점 계약입니다. 값을 2배로 쳐주시지요. 싫으면 외관으로 가고요.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다급하게 은자 주머니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진수의 입가에 만족스런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산일이 된 이 대감의 집무실. 형제들은 빈손이거나 기껏해야 엽전 몇 푼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수 도련님 드십니다. 하인 10명이 끙끙대며 거대한 괴짝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쿵 하고 바닥에 괴짝이 내려앉자 방 전체가 울렸습니다. 진수가 눈짓을 하자 하인이 괴짝 뚜껑을 열었습니다. 헉! 순간 방 안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괴짝 가득 채워진 은자들이 뿜어내는 차가운 광채. 형제들은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호랑이 같던 이 대감조차 곰방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내 자식 중에 진짜 장사꾼이 있었구나. 내 놈 뱃속에 천년 묵은 구렁이가 들었어. 이 대감이 호탕하게 웃으며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장남 이기태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턱을 타고 붉은 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기태의 처소, 와장창, 값비싼 도자기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닥에는 술병이 뒹굴고 있었고
기태는 헐떡이며 씩씩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의 끈이 끊어진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히 서자도 아닌 막내놈이 내 자리를 넘봐?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비우며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속삭였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아니, 놈이 사들인 그 썩은 곡식들, 분명 영모에 쓸 굴량미라고 엮을 수 있을 게다. 증거를 심어. 번들거리는 기태의 얼굴 위로 식은 땀이 비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질투가 만들어낸 독이었습니다. 심야의 고요한 진수의 방, 창호지에 비친 달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잠들지 못한 채 달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르릉, 쾅, 창밖에서 마른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하늘만 요란하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진수는 붓을 들어 달력의 날짜에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늘이 돕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부채를 쥔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조선 팔도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발을 디디면 바스락하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강물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고 우물 앞에는 빈 물동이를 든 아낙네들의 통곡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시장의 쌀가게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쌀 한 대박에 집 한 채 값이 오가는 상황. 굶주린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퀭한 눈으로 하늘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쌀 한 줌만 주시오. 바람결에 실려오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진수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 대감댁 비밀 창고 앞, 진수가 무거운 자물쇠를 따고 문을 열었습니다. 기익, 경첩이 녹슨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퀴퀴하고 묵은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 대감과 함께 들어선 순간 이 대감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수가 미친놈 취급을 받으며 사들였던 묵은 곡식과 잡곡들이 창고, 천장까지 닿을 듯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그 어떤 꽃향기보다 향기로웠습니다. 이걸 지금 내다 팔면 한양 땅 절반을 사겠구나. 탐욕의 눈이 먼 이 대감의 말에 진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그리고 아버님의 명예를 살릴 물건입니다. 한양관가 앞 넓은 마당. 소문을 듣고 몰려든 수천 명의 굶주린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진수가 곧간 문을 열고 쌀을 풀려는 찰나였습니다. 멈춰라. 저 죄인을 포박하라.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무장한 광군들이 창을 겨누며 들이닥쳤습니다. 챙그랑 쇠창 부딪히는 소리에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포도대장이 포승주를 들고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진수, 매점매석으로 민생을 어지럽히고 그 자금으로 영모를 꾀했다는 혐의다. 군중 뒤편에서 장남 이기태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포승줄에 묶이는 진수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했습니다. 진수는 군중 속에 섞여 있는 한 거지, 밥을 주었던 그 거지를 향해 아주 짧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금이다. 터뜨려라. 진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의금부 지하 감옥.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곳은 습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진수의 발치에서 찍찍거리며 지나갔습니다. 형틀에 묶인 진수의 얼굴 위로 횃불 그림자가 어지럽게 춤을 췄습니다. 주리를 트는 형구가 끼익, 끼익 소리를 내며 정강이를 조여왔습니다. 으윽! 살이 짓눌리는 고통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육체는 20대지만 정신은 60년 풍파를 견딘 판석이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영모 자금이지? 바른대로 되라. 관리가 몽둥이로 책상을 내리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진수는 피 섞인 침을 바닥에 퇴하고 뱉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영모, 내 쌀의 주인은 따로 있다니까. 멍청한 놈들. 철문이 열리고 장남 이기태가 의기양양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묶여있는 진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내 아우야. 내 놈이 죽어야 가문이 산다. 얌전히 죄를 인정하고 가라. 기태의 조롱에 고개를 떨구고 있던 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가 맹수처럼 빛났습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취조시를 울렸습니다. 형님, 그 쌀은 전하께 바칠 진상품이자 굶주린 백성을 위한 구휼미요. 내 품에 있는 장부를 꺼내보시오. 기태가 코웃음을 치며 비웃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우와! 옥사 밖에서 지축을 흔드는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관아마당, 암행어사 출두야. 고막을 찢는 듯한 외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진수와 눈빛을 교환했던 그 남루한 거지가 낡은 옷을 찢어발겼습니다. 촤악! 누더기 속에서 드러난 것은 푸른 관복과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마패였습니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가 번쩍이자 창을 겨누던 광군들이 추풍낙엽처럼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어사 또 나으리. 어사는 진수가 미리 건네주었던 장부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굶주린 백성에게 쌀을 나눠줄 명단이 적혀 있다. 이것은 영모가 아니라 충심이다. 죄 없는 자를 모함한 자, 누구냐? 군중 뒤에 숨어있던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진수가 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관아 밖을 가득 메운 백성들이 살아있는 부처님, 진수 도련님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진수는 흙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앉아있는 기태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제 바통 터치하시지요. 다음은 형님 차례입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뱉은 말 책임지셔야지. 기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포졸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대감의 침소, 방 안에는 짙은 탕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호랑이, 이 대감은 충격으로 쓰러져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쿨럭, 쿨럭. 진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숟가락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이 대감이 떨리는 손을 뻗어 진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탁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기태, 그놈이 제 아비를 속이고 동생을 죽이려 해? 아버님, 약 드십시오. 진수의 덤덤한 목소리에 이 대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기둥은 너다. 내가 주인이 되어라. 이 대감의 소나기 힘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판석이 죽던 날처럼 하늘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자신의 비밀 창고에서 허둥지둥 금괴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금괴를 자꾸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쿵. 금덩이가 떨어질 때마다 기태의 심장도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제기랄, 제기랄. 기태는 챙기던 금괴 주머니를 바닥에 내던지고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병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눈에는 광기가,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다. 당장 가서 진수놈의 목을 가져와. 실수하면 너희들도 끝이야. 다 죽여버려. 번쩍이는 번개가 기태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파멸을 앞둔 악귀의 얼굴이었습니다. 심야의 진수 별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자객들의 발소리를 완벽히 지워주고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소리 없이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문고리를 땄습니다. 탓! 성강 같은 칼날이 이불을 내리꽂았습니다. 하지만 푸욱 하는 소리 대신 폭하고 하얀 솜털만 허공에 날렸습니다. 빈 침대였습니다. 함정이다. 당황한 자객들이 뒤를 도는 순간 사방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화르륵 켜졌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불빛 아래 서 있는 것은 무장한 광군이 아니었습니다. 도리깨, 쇠스랑, 굵은 몽둥이를 든 건장한 머슴들. 그들은 평생 밭을 갈아온 소도 때려잡을 듯한 근육질의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진수가 뒷짐을 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양반들은 칼싸움을 좋아하지만 우리네는 멍석마리가 전문이지. 얘들아, 뭐하냐? 쥐 잡듯이 잡아라. 와! 분노한 머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화려한 검술도 투박한 도리깨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자객들의 비명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사랑채 마당. 꽃기호, 닭 울음소리와 함께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밤새 두들겨 맞은 자객들이 굴비 엮이듯 줄줄이 포박되어 있었고 그 맨 앞줄에는 장남 이기태가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기태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붉은 비단옷은 진흙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피 묻은 자객의 칼을 집어들더니 기태의 발치에 창 하고 던졌습니다. 형님, 선택하십시오. 영모제로 관아에 끌려가 목이 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시골로 낙향하여 쥐 죽은 듯 사시겠습니까? 기태가 덜덜 떨며 진수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살려다오. 네, 내가 잠시 미쳤나 보오. 시골로 가겠네. 진수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가문의 명예 때문에 살려드리는 겁니다. 2번 다시 한양 땅 밟으면 그땐 제 손으로 형님 목을 칠 겁니다. 이 대감댁 서재. 기태가 붓을 들고 재산포기 및 상속포기 각서 앞에 앉았습니다. 먹을 가는 벼루 소리가 처형장의 칼 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지만 글씨를 쓰기도 전에 먹물이 눈물방울과 섞여 종이 위로 번졌습니다. 빨리 안 찍습니까? 진수의 호통에 기태는 화들짝 놀라며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 자국. 그것은 기태의 욕심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진수는 각서를 낚아채 품에 넣고 손짓했습니다. 끌어내라. 하인들이 짐짝처럼 기태를 끌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기태의 비명 같은 오열이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열린 가문회의. 문중 어른들과 친척들이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이 대감이 붉은 비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문의 대행수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옥새 모양의 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인장을 들어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받거라. 이제 한성 이씨 상단의 대행수는 막내 이진수다. 진수가 두 손으로 인장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 하지만 그 무게는 천금보다 무거웠습니다. 좌중의 어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장일치.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곳간 앞 넓은 마당. 수백 명의 소장농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쇠망치를 들고 곳간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깡, 깡, 과직. 녹슨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소장농들은 진수가 쌀을 뿌려줄 거라 기대하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공짜 쌀은 없다. 그러면 너희가 거지가 되니까. 실망한 탄식이 터져 나오려는 찰나 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나 너희가 땀 흘린 만큼은 확실히 쳐주겠다. 오늘부터 소장료를 5알에서 3알로 낮춘다. 남은 2알은 너희 처자식 배불리 먹이는 데 써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와 하는 함성이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쌀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 바로 희망을 준 것입니다. 오후의 햇살이 붉게 물들어가는 사랑채 마루. 이곳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진수는 낡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를 한아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던 노비 문서였습니다. 머슴들과 하녀들은 자신들의 목숨 줄인 그 종이를 보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진수는 화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문서 뭉치를 불길 속으로 던졌습니다. 화르륵, 매캐한 연기와 함께 종이가 타들어갔습니다. 검은 재가 눈송이처럼 공중으로 흩날렸습니다. 오, 오늘부로 너희는 노비가 아니다. 진수가 멍하니 서 있는 하인들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깨끗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내 상단의 직원이다. 이건 근로계약서다. 도장 찍어라. 일한 만큼 엽전으로 월급 꼬박꼬박 챙겨주마. 가장 나이 많은 늙은 머슴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행수님. 흑흑. 그것은 머슴 판석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자 진수가 세상에 외치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화면이 전환될 때마다 이진수 상단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초가집이던 상단 건물이 기와집으로 다시 2층 목조 건물로 웅장하게 변모했습니다. 전국 8도, 청나라 북경, 일본 외관까지 이자가 적힌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창고에는 금괴가 쌓이다 못해 마루 밑까지 채워졌고 진수의 장부는 쉴 새 없이 넘어갔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 그 흐름을 읽는 자가 왕이다. 깊은 밤, 이 대감의 침소, 호랑이 같던 이 대감의 호흡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진수는 밤새 그 곁을 지키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대감이 힘겹게 눈을 뜨고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천한 것들 편만 든다고 널 욕했는데 굴러. 결국 내가 옳았다. 사람이 남는 장사더구나. 이 대감의 거친 손이 진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가문을 부탁한다. 툭. 이 대감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진수는 소리내어 울지 않고 깊게 고개를 숙여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장. 하늘도 슬퍼하는지 잿빛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조문객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승, 판서 같은 고관대작부터 시장통의 거지들까지 모두가 이 대감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는 상복을 입고
담담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의 망나니 눈빛은 사라지고 조선 상권을 쥐고 흔드는 거물의 무게감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유배된 기태는 병들고 초라한 노인이 되어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그릇에는 쉰 보리밥이 담겨 있었고 파리떼가 윙윙거렸습니다. 그때 하인이 쌀 한 가마니와 고기 2근을 툭 던져주고 갔습니다. 행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굶어 죽지는 마시라고요. 기태는 흙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남지 않은 그는 허겁지겁 고기를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이 진수가 베푸는 잔인한 잡이었습니다. 해질녘에 이름 없는 무덤가. 자풀만 무성한 초라한 봉분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1회차 인생, 머슴 판석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진수는 최고급 청주병을 땄습니다. 콸콸콸. 맑은 술이 메마른 흙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흙냄새와 술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판서가, 한 잔 받아라. 진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 억울함, 내가 다 갚았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주인 대접, 내가 실컷 받고 있다. 붉은 노을이 무덤가를 감쌌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진수의 옷자락과 가끈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죽은 판석의 영혼이 고맙다고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무덤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푹 쉬어라. 다신 개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진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60년의 한을 바람에 실어보냈습니다. 그의 표정이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대갓집 대문이 활짝 열리는 아침, 빗자루질하는 소리,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활기찼습니다. 서방님, 아버님, 지혜로운 아내와 토끼 같은 아이들이 달려나와 진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를 번쩍 안아올리는 진수의 얼굴. 그것은 머슴 판석이 꿈속에서나 그리던 풍경이자 진수가 이루어낸 현실이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대청마루. 진수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직원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며 즐겁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매질 소리도 비명 소리도 없는 평화로운 일터. 카메라가 진수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진수가 품에서 부채를 꺼내 착 하고 멋들어지게 펼쳤습니다. 부채에는 힘있는 필체로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곧 돈이다. 진수는 여유롭게 부채질을 하며 화면 너머의 우리를 향해 찡긋 윙크를 던졌습니다. 그렇지 않소?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경쾌한 국악풍의 엔딩곡이 흐릅니다.